오늘 시작에서 이 종목은 왜 주목을 받은 걸까요? 이 종목은 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MLCC 관련주 들여다보실까요? 일본 수출 규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특히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갔다가 오면서 비상 계획을 지시한 이 행동도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업계에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구조인데요.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 업종들 위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빠르게 급등 양상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일본이 전 세계 시장에서 독식을 하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 업종군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오늘 제기된 게 MLCC 관련주죠. 모처럼 만에 급등 양상 전개하고 있는 삼화전기 눈에 띕니다. 상한가로 지킹이 돼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마 콘덴서도 이 시각 현재 14%의 급등 양상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OCI 볼까요? 태양광 관련주인데 아주 오랫동안 볕이 안 든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정말 지루하게 흐름을 이어갔는데 하반기에는 좀 괜찮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되면서 주목을 받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동안 악화된 수익 구조로 물론 2분기까지 적자는 이어지겠지만 3분기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태양광 발전 산업이 선진국 위주로 좀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 수요도 개선될 조짐이 감지됐다고 하는데요. 어제 5% 급반등세에 힘입어서 오늘 1.6% 추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웹젠 보겠습니다. 신작 기대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들썩이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게 웹젠인데요. 뮤 IP가 중국 시장에서 꽤 인기가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MMORPG 정령 성전이 중국 시장에 론칭이 됐는데요. iOS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 시작이 156위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10위권까지 좀 올라섰다라는 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4%가량의 플러스권, 특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코리아 FT 보겠습니다. 이 폭스바겐과 계약 소식이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어제 장 마감된 이후에 공시됐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규모가 496억 원으로 작년 매출액 대비했을 때 12%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장 초반에는 16%까지 급등을 하더니 지금은 좀 상승폭을 많이 줄여나갑니다. 3.4%의 플러스권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작기계주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MLCC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들썩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공작기계가 다음 타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혜주 그럼 어떤 건가 라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보다 탄력적이었는데 상승폭 이것도 좀 줄여갑니다. 화천기계 4%, 서암기계공업 8% 가까운 플러스권 잡히고 있는데 뒷심이 좀 약하죠. 이제 이게 끝난 걸까요? 잠시 뒤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업종입니다. 생명보험사. 실적 부진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언제쯤 괜찮아질런지 참 우려감이 형성되고 있는 생명보험주입니다. 삼성생명을 필두로 해서 관련 종목들이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동양생명 이 시각 현재 1.7%의 약세권이거든요. 돌파구 없는지 이것도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머티리얼즈 체크해 볼까요? 반도체 소재가 국산화된다면 과연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까 시장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후성 등의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건 그렇게 급등은 하진 않습니다만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엿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건지 잠시 뒤에 이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분석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생명보험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사실 2분기 실적 프리뷰가 계속 나와요. 증권가를 중심으로. 근데 전망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우려가 되는 것이 금리 인하 기조가 다시 이야기가 되면서 증권주는 수혜로 꼽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주가 생명보험사, 보험사 쪽이거든요.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먼저 손해보험사가 일단은 악재라고 좀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케어해가지고 이제 비급에서 급여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손해보험사 좀 악재가 되냐면은
뭐 보험 같은 경우에 드신 분들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그 휴장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담보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상품이 이런 담보들이 많이 좀 장착이 돼야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료 수익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로 포함이 되게 되면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담보가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불가피하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담보에 대해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최근에 뭐 보험료를 또 올리게 되면 또 아시겠지만 또 제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일단 문재인 케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시다시피 하나생명과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생명이 2분기 실적 부진 전망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이유가 투자 부분에 어떤 손상 차손, 그러니까 투자 부분에 어떤 손해 이런 부분, 손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요즘 변액 상품을 상당히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 변액 상품이라는 거는 펀드 보험에 펀드를 장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2년 전부터 그게 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붐이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좀 팔렸는데 이 투자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보험금을 받아서 특별 계정으로 이 보험금이 이체가 되고 이 특별 계정에서 투자가 되게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투자분 수익률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근데 최근에 그 변액 상품의 특징이 단순히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최저 보증이율을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 이율을 보장을 합니다. 만약에 3% 최저 보증 이율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다라면은 투자 부분에서 원활한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때 3%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투자 부분에 손실이 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3% 이율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변액 보증 준비금을 부담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수익이 나는 건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액 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실이 난 거에 대한 어떤 보증을 하기 위해서 변액 보증 준비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부담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3% 이율을 주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2%라든지 3% 이율을 주기 위해서는 또 시중금리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중금리가 좀 낮다 보니까 줘야 될 이율은 큰데 또 중요한 것은 보험 자산을 통해서 변액뿐만 아니라 변액만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보험료가 또 마찬가지로 그 보험 자산의 대부분이 국고채라든지 회사채 투자가 돼요. 근데 국고채라든지 회사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중금은 연동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채에 투자한 수익률 대비 지급해야 될 보증률이 크게 되면 역마진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저금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손해보험사를 차치하더라도 생명보험사의 어떤 실적은 앞으로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이 또 장기 상품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이런 것부터 해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 악화가 되고 있다 해지가 되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보험주 같은 경우는 저금리가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은 뭐 보험주 접근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투자 의견은 나빠요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손보생보 같은 의견 네. 일단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다음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요즘 시장에서 이것만 오르는 것 같아요. 일본 규제 네. 관련 수혜주가 무엇인가? 원래는 반도체 소재 관련주에서 시작해서 네네. 공작기계 그리고 MLCC까지 가는데 전반적인 평가 어떠세요? 그만큼 시장이 살만한 게 없는 거죠. 물론 일본이란 그 핑계가 발생되긴 했지만은 시장이 그만큼 살만한 종목들도 없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일본이란 핑계로 인해서 그와 연관된 종목들의 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 테마로 인해서 급격하게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테마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나빠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수혜주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순환매 관점에서 계속 부각이 된다라는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나빠요보다는 조금 중립적인 글쎄요.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테마 붐 네. 크게 뛰고 있는 거 일단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근데 그 안에서 볼만한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다음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좋아요 종목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지막에 비자 협정까지 갈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예,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국내 면세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결국 5개 패키지가 있는 5개 어떤 제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근데 공작기기, MLCC 나중에는 비자 협정 문제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해외여행을 못 간다는 것 때문에 일본 여행을 못 간다는 것 때문에 그 여행객들이 국내로 돌아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면세점 관련 종목들도 가지 않을까라는 좀 그래요? 생각이 엉뚱한 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네. 저희 다음 종목이 하나 머티리얼즈이거든요. 네네. 이것 때문에 일부러 질문 아. 드린 거였는데요. 그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뭐 말씀을 또 질문을 원하신가 싶어서 엉뚱한 얘기를 했네요, 진짜. 예, 이거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소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시다시피 시가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 공정에 들어가는 실리콘 부품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으로서 계속해서 그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가 과정, 애칭 과정이 계속 문제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런 부분에서 강점 있는 회사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이 이렇게 기존의 그 중소강기업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아마 이런 그 일본 이슈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계속 부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실적 개선될 요인이 있고 부각될 가능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좋아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탑픽을 네. 하나 머티리얼즈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렸고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종목들은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 머티리얼즈는 그 이후에도 좀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좋아요 그리고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의 2100선 회복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코스피 2190선까지 장 초반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내 힘이 빠지면서 현재는 2190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2시 부근 수급이 악화되면서 약보합권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0.3%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2089선에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 조정을 받고 있고요. 673선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인데요. 삼성전자는 6거래 연속 상승 마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0.7% 오름세를 보이면서 46,800원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3시 부근 들어서 다시 반락이 됐습니다. 0.2%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3.9%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운송장비 섹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여러 악재가 겹쳤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무역 분쟁에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3.9%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사흘째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1.7%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주들 하루 만에 다시 반등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의 제약바이오주들 모두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주들이 밀리고 있는데요.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동반해서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J-ENM 주가가 7월 들어서 17만 원 선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 밀리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지금 마감합니다. (7월 16일) 화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경제 보복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이 심해지면서 여행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반해서 2분기 실적 부진까지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면서 장중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가 오늘 18,000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17,550원의 종가가 나왔고요. 1.4% 내림세 보이면서 장중 신저가가 나왔고요. 하나 투어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44,200원이었고요. 역시 장중 신저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JW홀딩스도 체크해 보실까요? 세계 최초로 췌장암 조기 진단 기술을 유럽에서 특허를 받았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주가가 가격 제한폭으로 반응을 해줬습니다. 가격 제한폭이 풀리지 않으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종가가 나왔습니다. 7,600원에 종가가 나온 모습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거래소는 0.4%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호가 부근보다는 좋은 상황이 나타나면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2,090선이 다시 넘었고요. 2,091선에 종가가 잡혔고요. 어제장과 비교하면 9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마감가가 잡혔습니다. 코스닥은 파란불이 그래도 들어오면서 종가가 잡혔네요. 674선에 오늘가 마감가가 잡혔습니다. 일단 연일 670선에서의 박스권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과 종가에서 비슷한 위치에서 마감가가 나온 모습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수급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일단 이틀 연속 외국인이 샀고요. 외국인이 어제보다는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2천억 원대까지 매수 물량 키워가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기관은 118억 원, 연기금 중심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도 1,921억 원 팔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장중 내내 일단 매수 스탠스를 취했었는데요. 2시 부근에 급격하게 매수 금액을 대부분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62억 원 사들이는 모습에서 그쳤고 특히 기관이 2시 부근에서 또 스탠스를 매도로 바꾸는 모습 포착이 되면서 176억 원 팔아내는 모습, 개인은 12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